자, 홍준표가 돌아왔습니다. 홍준표가 돌아옴으로써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홍준표를 복당을 시켰는데 그렇게 엄해불명 초선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복당을 시켰는데 돌아오자마자 돌아오기 전에도 뭐 하루 이틀 전에도 윤석열 디스 엄청 하더만 인터뷰하는 장면을 잠깐만 볼게요. 통치의 99%는 검찰 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법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의 의혹에 쌓인다? 근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어?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기자들 질문 자체가 그래요. 당신의 대선 비전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하거든요. 이제 홍준표한테는 복당도 됐겠다.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로 윤석열은 홍준표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스탠스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바라보는 윤석열은 이거 일시적 바람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음성 파일을 들었는데 여론조사로 뭐 대통령 뽑습니까? 그쵸, 라고 그쵸, 얘기하면서 그쵸.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홍준표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높이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현안에 대한 질문을 아주 거칠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비판하고 뭐 다른 후보를 비판할 때 보면은 아, 저 사람 하루에 2번쯤 만다는 고장난 시계 정도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또 하나는 본인이 이번에 복당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대선에서 반드시 내가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걸 버렸다. 그런 얘기함으로써 지지율을 좀 높이려는 그런 발언을 하던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행된다면 굉장히 그 무서운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황 작가님도 마찬가지고요. 장성철도 마찬가지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맞음을 증빙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밖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검사 그까이까 뭐 그 느낌이잖아요. 검증 받아 이 새끼야. 이 느낌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바뀔 이유는 없을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내부 총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 그 장성철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내부 총질해? 하면 그 얘기에 대한 신뢰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으로는 윤석열 같은 사람으로는 대선 되기 힘들어서 나 참아. 실드를 못 치겠다. 그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윤석열,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탠스를 잡았다는 게 저쪽 싸움이 되게 볼만해질 만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좋은 사람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한참 검사 선배이기 때문에 나 때만 해도 저런 놈 없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를 하자마자 그것도 집권 여당의 검사였던 놈이 야당 주자로 나오냐?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홍준표의 그 시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던 사람이 그 공직을 이용해서 본인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곧바로 정치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보다는 나이는 뭐 한 7살 많고 사시기수로는 거의 9기수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그렇게 빨리 사시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과 동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홍준표 얘기 중에 검찰이 하는 건 국가 정책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윤석열에 있어서 미지수다. 그 그치. 발언은 저는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윤석열이 본인 보기에는 그 사법고시도 한참 후배기도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오면 너에 대해서는 그 정치가 얼마나 쓴 것인지 쓴맛을 톡톡히 볼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말처럼 홍준표가 국민의 지임에 입당을 하면 그 당한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뭐가 더 클까요? 저는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는. 그리고 잘 되면 후보까지 됐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몰아가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나오잖아요. 토론회가 일단 좀 그 재밌어요. 재미는 있죠. 왜냐하면 홍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는 이 사람 정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일 수 있는데 뭐
봐야겠죠. 홍준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장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저기 경남지사 가라면 갔고 뭐 그랬는데 선거 나오면. 결국에는 공천을 못 받게 생긴 상황이었잖아요. 황교안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탈당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외부에 있다가 지금 들어간. 근데 사람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특히 어떤 진영의 대선 주자였던 사람은 본인 굉장히 이렇게 그 대통령급으로 좀 떠받들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무소속으로 황야에서 많이 좀 참선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놓게 되는 배경에 그게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걸 수도 있거든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그렇죠. 아까 그 발언이 그 진심이 뭐 한 20-30%밖에 묻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발언을 홍준표가 하는 거 좀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내려놓는 발언을.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대권 후보가 얼마나 그 중요한 거였냐면은 80년대에 김대중, 김영삼을 신문에서 실을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이름을 거명해야 되냐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했던 김대중이란 분을 먼저 이렇게 실어야 된다. 아니면 당대표인 김영삼을 먼저 실어야 된다. 그 정도로 한번 대권에서 이렇게 제1야당의 주자였던 사람은 자기 몸값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가 저는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도 나오고 그래서 그쪽에서 서로 이렇게 좀 헐뜯고 많이 물어뜯고 해서 갈갈이 좀 찢어지길 바라는데. 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컸대요. 홍준표 복당 사안을 다루는데 당연히 배현진은 찬성을 했고요. 우리 홍 의원님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머지 조수진. 대표적인 게 조수진이잖아요. 조수진은 들어오자마자 막말할 거다. 또 막말 논란이 일으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근데 이미 복당 받아들인 사람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막말인데 본인이 더 막말 많이 하고 있으면서 뭐 홍준표한테 뭐라 그러는지. 근데 진짜로 근데 좀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좀 가십거리처럼 말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가 진짜로 런닝메이트 형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복당을 한 거라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대권병에 빠져 있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만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홍준표 스탠스가 만약에 변화가 된다라면 진짜 이번 대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복당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요. 홍준표가 지금 국민의힘 밖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6 내지 8%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계속 장외에 둔다. 그렇더라도 그 본선에 만약에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그럼 제가 보기엔 최소한 3, 4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골수 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3, 4%를 미리 빼기하고서 국민의힘이 표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쪽의 현안이 정의당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열린민주당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서 나중에 대선에 준비할 것인가. 그런 것처럼 저쪽에 계산했을 때도 홍준표라는 그 늘 가지고 있는 지지율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장내에 들어오게 해서 경선을 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근데 홍준표가 아마 그 복당 시청하면서 그거 밝혔겠죠. 나는 대선 레이스 하면서 내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된다면 백의종군에서 돕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안 된다면 대선 후보 가치가 사실 없는 것이고 아까 말한 물욕, 성욕, 식욕 중에 일부는 내려놔야 되는 거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결국에 대선은 양자 대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윤석열이 빡쳐서 또는 안철수가 빡쳐서 따로 출마하는 경우는 우리가 상정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진영 대 진영의 1%든 0.5%든 있는 지지율을 긁어 모아서 덤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 작가님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는 게 감정이 켜켜이 쌓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쪽은 감정이 쌓여서 표의 응집력을 떨어뜨려야 돼요. 양자 대결일 때. 그러니까 뭐 윤석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감정이 쌓이면 내가 모르겠다 하고 내가 대통령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니들 대통령 안 되게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그 꼬라지를 부리는 대선판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당에서는 나만 대선 후보야라는 생각을 그 어느 쪽이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옹고집이 나중에는 당을 망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셨다시피 지지율 하나씩 긁어 모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율은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 빅3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론조사마다 두 자리 정도 나오는 사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재명 지지자건 이낙연 지지자건 또는 추미애 장관 지지자건 간에 나중에 본인들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무리 없이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이 나빠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부에 문제가 많아. 근데 예를 들어 이재명으로 후보가 됐다고 쳐요. 근데 너무 그 사이가 너무 지지가 볶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낙연이나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갑자기 안 올라갑니다. 정체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그 지지층이 몰락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 과정 우리가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예를 들어서 1등이 어차피 경선 후보 되는 거 아닙니까? 대권 후보. 그러면은 외연 확장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51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 내에 있는 표는 당연히 다 결집시켜야 되는 것이고 중도로 평가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끌어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지지고 볶고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커서 이미 서로 요단강을 건넜다. 우린 도저히 화해 못한다. 너는 당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외치면 그럼 당에 누구 남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신사자 필승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당이 뭐 대권 잡든 못 잡든 나는 내 지지한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분노가 너무 커져서 이대로 머물 수 없다라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도 해야 되겠지만 검증을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제일 리스크는 이낙연 캠프 쪽의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경선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논란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되게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봉합하기 힘들 정도로 감정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건 홍준표가 지금 돌아왔고요. 재미있는 정치 보겠네요. 나는 최소한 다른 내무반에서 터진 수류탄은 상당히 재밌게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터진 수류탄은 굉장히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 죽겠어 아주. 그 시너지가 안 나가지고 정동영처럼 될까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지금 존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고마울 때라니까요.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이 기세를 올리는데 그 지지율을 근접해 따라가거나 이기거나 그러지 못한 후보가 윤석열이 항상 뒤진 후보가 나타나잖아요. 이 추세 그대로 가버린다? 그렇죠. 그 우리 쪽 지지율은 대부분 올라가지를 못하고 단일화 해봐야 별로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이따가 성동일 방송에서 그걸 분석해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싫어해도 우리의 목적이 이재명이거나 이낙연이면 안 돼요. 나는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의 목적은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수렴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로 안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으로 가야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만 답이다. 그리고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건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홍준표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홍준표가 왜 우리한테 사이다를 주는지를 문 대통령 요구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가면.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인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